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단사학자들이 감정적으로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그 위서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그 허황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그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단고기가 이제 진서임을 증명하는 그 8가지의 어떤 결정적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8가지라고 했지만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은 뭐 전체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8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이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증명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존 강단사학계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와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환단고기가 바로잡을 수 있다면 환단고기의 가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단군의 수명 1048세와 이 1908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고조선의 영년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세종실록, 이거 아주 뭐 정사 중에 정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권제가 지은 역대 세년가, 이제 권제는 이제 권람의 아들이에요. 권근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의 동국통감,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보면은 이 단군이 누린 영년이 1048년이다. 즉 고조선의 영년이 1048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권람이 지은 응제시주, 즉 권람은 권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운의 동사 차녀에는 이제 단군의 수명, 나이가 이제 1048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에서는 역시 단군의 수명이 이번에는 1908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설을 답습한 조정의 동사보유에서도 단군의 수명이 1908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내용도 상식적으로 한 사람의 수명이 1908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군 조선의 영년으로 보아야 됩니다. 즉 삼국유사에서 조선시대의 수많은 서적에서 이 1048년과 1908년이 나오는데, 이 1048년과 1908년이 이제 고조선의 이제 영년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장만 했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고조선의 변천 과정과 고조선의 그 영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조선은 크게 그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도를 중심으로 나누는 건데요. 하얼빈에 도읍을 했던 시대를 우리가 송하강 아사달 시대다. 이때는 그 삼한이라고 불렀어요. 진한, 마한, 번한. 그래서 초대 단군에서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6년까지인데요. 요 기간이 딱 1048년간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군의 수명이 뭐 1048년이었다, 단군의 그 고조선의 영년이 1048년이었다 하는 것은 단군 조선의 제1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그 색불루 단군은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장춘 지방이고 그때는 이제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43세 물리 단군 때 우화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리단군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시다가 그 서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기원전 426년이에요. 그래서 이 백악산 아사달 시대는 기원전 1285년부터 기원전 426년까지인데요. 요 기간이 딱 860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48년에다가 860년을 더하면은 이것이 1908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얘기한 1900, 수명이 8세다,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얘기하는 고조선의 영년이 1048년이다, 1908년이다 하는 것은 제1왕조 시대만 얘기하면 1048년이고 제1왕조, 제2왕조를 합하면 1908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이건 어떠한 책을 보아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환단고기에서만 이 영년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지비사가 있는데요. 이 신지비사는 수상 서목에서는 고조선 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오직 이제 10구절만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고려사에. 자, 신지비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제 고려사 열전의 기미제전이에요. 기미제. 글자가 아주 제자가 어렵죠? 그런 신지비사의 10구절을 인용을 해요. 신지비사는 총 3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중경인 이 송악과 개성이죠. 그 다음에 서경인 평양을 이어서 목멱양, 지금 목멱양은 지금의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에다가 이 남경을 세울 것을 이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사 기미전에 나오는 10구절이 아래 내용이에요. 원문은 놔두고 제가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삼경은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과 같으니 저울대는 부소량이고 저울추는 오덕지이고 저울판은 백아강이다. 이 세 곳을 수도로 정하면 70국이 항복해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그 지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저울판과 저울추의 균형을 잡아 수평을 이루면 나라가 흥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지만 만약 세 곳의 깨우쳐준 땅을 패한다면 이제 왕업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고려사 기미제 열전에 있는 이 10구절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선 상고사에서 신지비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2조, 조선시대 태종이 유학을 숭상하고 그 밖에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문자를 모두 소화할 때, 불태워버릴 때 신지비사도 그때의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 기미제전에 적힌 10짝, 10구만 전하였다.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으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대력, 큰 힘을 주리오. 태종이 그 신지비사를 불태운 것은 태종 12년, 1412년 사관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사고의 서적을 바치게 하고요. 이중 신비집, 이게 신지비사죠. 이 신지비사를 유산울에게 명하여 소각하게 하고 나머지는 춘추관에 간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신지비사 36구가 조선시대 태종 때까지 전부 전해 내려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태종이 1412년에 이제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은 6세 단군 달문조에 36구 전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은이, 그리고 지은 장소, 지은 목적까지 정말로 36구가 상세한데요. 자,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이 제위 35년, 즉 6세 단군 달문 35년 임자년. 그러니까 이 신지비사가 지어진 것이 기원전 2049년에 여러 왕 제한을 상춘에 모아, 지구의 장춘이죠. 9월산에서 삼신께 제사 지낼 때 신지 발리로 하여금, 저 신지는 벼슬 이름이에요. 발리가 사람 이름이고요. 저 신지는 왕명의 출납과 역사를 기록하던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서효사를 짓게 하시니 그 가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신지비사는 6세 단군 달문 때 신지발리라는 사람이 이 상춘에 9월산 제천 때 지은 서효사, 서고문이에요. 하늘에 고하던 그러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노래하고 이 삼한관경의 제도를 찬양한 제천 서원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판에 해당하는 백아강이 지금의 평양이고요. 저울대에 해당하는 것이 저 지금의 아사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울추에 해당하는 것이 안덕향 또는 오덕지라고 얘기하는 저기 하북성 당산시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는 지금의 부족한 역사를 보충해주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책이고 보배로운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교체가 돼요. 기원전 1766년에 하나라에서 상나라, 은나라로 교체가 되는데 이 교체가 될 때 그 내용이 그 전한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설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권모편을 보면은 아주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상나라를 건국하는 탕림금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랑을 치려하자 이윤이 말하였다. 청컨대 그에게 바치는 공물을 막고 그때의 그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시죠. 이건 공물을 바치지 말고 그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윤이 말대로 하자 과연 거랑이 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 그럼 구이라는 것은 이건 고조선이거든요. 고조선의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그리고 고조선이 거랑을 원군을 보낸 거예요. 거랑에게. 이를 본 이윤이 탕림금에게 말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능히 이 구이, 고조선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탕림금이 이에 사죄를 하고 항복을 청하여 다시 공물을 바치는 임무를 다하였다. 자, 그 다음 해인 이제 1700 기원전 66년이 되겠죠. 다시 공물을 끊자 거랑이 다시 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구이의 군대가 따라주지 않았다. 이때는 고조선이 거랑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제서야 이윤이 말하였다. 됐습니다. 탕림금은 이에 군대를 일으켜 거랑을 벌하여 잔멸시키고 그를 남소의 땅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것은 중국의 전한 말기의 유학자인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서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데요. 단군세기의 그 13세 단군 흘달조를 보면은 이해 겨울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치자 하나라 거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임금께서 읍차 말량에게 구한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게 하였다. 지금 서론에서도 고조선의 군대가 원군을 보냈다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총사령관이 말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읍차 말량이라는 사람. 이에 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군사를 되돌리라 명하였다. 이때 거리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어 길을 막고 맹약을 깨트리려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마침내 은나라 사람과 함께 거를 쳤다. 아주 거리 못된 사람이지 자기를 도와주러 간 우리 고조선의 군사를 다시 길을 막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삼한관경 본기를 보면은 번안세가에 가보년 1767년에 장수 치운추를 보내 탕을 도와 이 거를 또 정벌했다. 그리고 을미년에 이제 묵태를 보내 탕림금의 즉위를 축하했다.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진안에서는
읍차말량이 구한의 군사를 지휘했고 번안에서는 장수 치운추를 보냈다 등의 이 기록으로 보아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죠. 그 유양이 쓴 서론에는 이런 장수의 이름들은 없어요. 없지만 환단고기에서는 그 장수의 이름까지가 다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 어느 누가 조작을 해서 기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는요, 이 8조 근법을 모두 기술하고 있어요. 이제 8조 근법이라는 것은 고조선 시대 때 8조목으로 이루어진 금지하는,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금지하는 8조문의 법인데요. 그런데 이 8조 근법이 중국의 그 한서 지리지에 나와요, 이게. 근데 3조문만 나옵니다.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낭랑 조선에는 범금 8조가 있다. 자, 범하는 것을 금하는 8조목이 있다고 하면서 이 중에서 상살이 당시 상살. 저 서로 상자는 이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즉시에 상살, 죽임으로써 보상한다. 그러니까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곡상, 곡식으로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몰 이비기간호, 남자는 그 집안의 노예로 삼고 여자 위비, 여자는 그 집안의 여자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세 조문만이 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에 번안세가 하에 보면은 8조문이 전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4년 기해에 색불로 단군은 기원전 1286년에 이제 85년의 임금이 돼요. 5년의 임금이 되기 때문에 저 4년이라는 것이 1282년이에요. 기원전 그 1282년 기해년에 진조선이 색불로 단군 때부터는 삼한을 삼조선으로 바꿔 불렀다 그랬어요. 그 진조선이 이 천황 칙문으로, 천황은 22대 색불로 단군이죠. 색불로 단군의 칙문을 가지고 전하여 이르기를, 이 삼한은 너희 그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 삼한은 상봉천신하고 위로는 삼신상제님 천신을 받들고 접하군생 묻 백성들을 접해서 교화하라 하신대, 이로부터 교민호대, 이제 백성을 가르치되 예의를 중시하고 전잠,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장려하고 직작, 배를 짜게 하고 궁시, 활과 화살을 만들고 자서, 글자를 가르쳤다. 그리고는 위민 설금 8조하니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금지시키는 8조목을 그 설해놨으니, 자, 제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 한서 지리지와 똑같아요.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똑같아요. 제3조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에 노예로 삼고 남자 종으로 삼고 여자는 여자 종으로 삼는다. 이 세 조문은 한서 지리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 5조문은 한서 지리지에 없잖아요. 저도 뭐 아마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야, 이 8조문인데 이 세 조문은 아는데 과연 5조문은 뭘로 되어 있을까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근데 제4조는 뭐냐면은 이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지금도 이 금고라는 그런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제4조는 예의를 잃은 자는 이 군에 복역을 시킨다. 버릇이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한다. 그리고 제7조는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잡아다 놓고서 볼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8조는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 사기자, 이 사기를 친 사람은 훈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에는
환단고기에는 그 8조 근법의 내용이 전부 들어있어요. 이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은 기존 강단사학계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주면은 그거로서 진서로서의 가치가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강단사학자들은 이 책은 위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책을 펼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그 감정적인 내용이고,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학문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환단고기는요, 광개토 태양의 비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광개토 태양 비문이라는 것은 금성문이에요. 금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내용을 돌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역사적 사료보다도 1차 사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은 광개토대왕께서 1412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장수열제가 414년에 세운 것이고요. 동서남북에 사방에 전부 글이 빼곡하게 차 있는데 모두 1802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광개토대왕께서 일본의 그 대마도를 거쳐서 구주의 상륙을 하고 혼슈의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키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것을 전부 정으로 쪼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일본 참모본부에서 이 정으로 쪼아내기 전에 탁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술등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술등본을 보면은 그 마멸된 내용이 전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광개토 태왕비는 첫머리에서 우리 그 고주몽 성제, 이 고구려를 건국한 우리 추모왕께서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그랬어요. 북부여. 자,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하에 옛날 시조인 추모왕께서 창기, 이 우리 고구려를 건국하실 때 출자 북부여라. 출 나왔다. 자는 뭐뭐로 붙어. 이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이제 북부여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북부여라는 말이 나오고, 환단고기에 보면은 고주몽 성제는 이제 서기전 58년 북부여의 제6대 고무서 단군을 이어가지고 7대 단군으로서 그 대통을 계승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요. 고주몽이 또한 천재의 아들로 북부여를 이어 흥기하사, 여기 지금 북부여를 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단군의 옛 법도를 회복하시고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 태조로 삼았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실질적인 건국자는 해모수라는 거예요. 저 빨간 글씨로 된 것만 보면요, 사해모수하야,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 그를 제사를 지내면서 그를 태조로 삼았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초대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해모수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서도 북부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북부여가 국호입니다.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지금 이 강단사학의 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뭐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그냥 베껴쓰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진전이 없는데, 아니 삼국유사만 봐도요, 삼국유사에 아니 국호 북부여, 북부여가 국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북부여를요, 국호가 아니라 그냥 부여의 북쪽에 있었던 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아까 그 제3왕조 단군조선의
제3왕조 때 이름을 대부여라고 바꿔요. 우리가 제1왕조 때는 삼한, 제2왕조 때는 삼조선, 그리고 제3왕조 때는 대부여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그 대부여의 북쪽에서 해모수가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 자체가 북부여예요. 북부여가 부여의 북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이 북부여를 국호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여의 북쪽에 있던 땅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북부여라고 되어 있고 환단고기에도 북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7세손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어줍니다. 자,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제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오르실 때 이제 고주몽 성제가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썼네요. 세자인 유리왕, 두 번째 임금이죠. 고구려에 돌아보시며 명하시기를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라 하시고 대주리왕, 3대 대무신왕이죠. 기업을 이으시어 17세손, 17세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17세손인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까지 이르셨다. 그러면 광개토 열제는 고구려의 19대 왕이에요. 자, 고주몽 성제에서부터 유리명제 쫙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17, 18 소수리망, 고국양왕, 광개토왕. 그래서 이 광개토 열제는 19대 왕이에요. 그러면 17세손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5대손, 6대손 이렇게 세손으로 쫙 따져가면은 고주몽 성제부터 13세손이에요. 안 맞아요. 17세손인데 임금의 대수로 얘기해도 안 맞고 세손으로 따져도 13세손이 돼가지고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한국의 역사학자들, 중국의 역사학자들, 북한의 역사학자들, 일본의 역사학자들이요 논문이 수없이 나왔어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환단고기를 보면은 아주 한마디로 해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아주 정답을 제시하면요, 이 고주몽은 해모수의 현손자예요. 4대손이고 북부여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여겨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사당을 지었다는 것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고리군의 왕인 고리군왕 고진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모술이고 둘째 아들이고 옥저우 불리지는 고진의 손자이다. 모두 도적 위만을 토벌한 공으로 봉토를 받았다. 불리지가 일찍이 서암록을 지나가다 이제 동암록이 있고 서암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의 압록강은 동암록강이에요.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하를 만나 기뻐하며 장가들어 고주몽을 낳았다. 이때는 이민년 서기전 79년. 이게 고주몽 성제가 정말 BC 79년생인데 지금 삼국 사기에는 58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삼국 사기도 잘못되어 있어요. 5월 5일 단오날이네요. 한나라 불릉 소재 원봉 2년에 우리 고주몽 성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주몽은 그 북부여의 왕위 계승을 따지면은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그다음에 이제 이 고두막은 혈통이 달라요. 고두막, 고무서, 고주몽까지 북부여에서는 7번째 임금이에요. 그래서 출자 북부여예요. 북부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해모수를 혈통으로 따지면은 현손자, 고손자가 돼요. 그러니까 해모수는 4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에서 벌써 17세손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광개토 열제는 고주몽으로부터는 13세손인데 고주몽이 해모수로부터 4세손이기 때문에 13 더하기 4 하면은 17세가 돼가지고 이 광개토 열제를 17세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해모수로부터 따진 거예요. 이 광개토 이 고주몽 성제가
해모수의 현손자라는 것은 오직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17세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환단고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진서 중에 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북한, 중국, 일본에서 나온 한 5, 60편의 논문은 전부 이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고주몽부터 사세손이 누락되어 있다. 다 거짓말이고요. 그 위로 사세손이에요. 그리고 무슨 왕이 계승으로 따져야 되는데 대무신 열제부터 따져야 된다. 그런 것이 전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 환단고기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단고기는 이제 비문에서 언급한 18세에 즉위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자, 금성문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1차 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18살에 등극을 했고 39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8살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구등조라 그랬어요. 이구 18 아니에요. 18살에 광개토 열제께서 임금이 되셨다. 이렇게 비문에는 되어 있는데 환단고기에는요. 18세의 나이에 광명전에서 등극했다. 연 18이라고 나옵니다.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 이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환단고기의 내용이 똑같이 18살에 등극했다는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환단고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서 중에 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인데요. 자, 건흥 5년 명문불상에 정확한 그 제작 연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1915년에 충청북도 중원군, 그 충주시를 싸고 있는 군이 중원군이에요. 중원군 노은면, 지금도 노은면이 있어요. 금학동 탑골, 아마 절이 있었으니까 탑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를 탑골이라고 불렀던 모양인데 탑골이라고 불리던 절터에서 그 한 점에 금동 석가불상이 발견이 됐어요. 광배에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불상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 불상의 광배에 연호와 간지가 함께 기록되어 제작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명문의 내용을 제가 번역문만 읽어보면은 건흥 5년, 그러니까 건흥은 연호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저 건흥이 이 고구려 장수열제의 연호라는 것을 몰라요. 건흥 5년 병진년에, 이 병진년은 저게 416년인데 불제자, 청신녀, 상부의, 암이, 상부는 이제 그 산은 아마 장소 같고 암은 절 이름 같아요. 암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만두오니 원컨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 이제 불법을 듣고자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면에는 불상을 조성하고 이제 뒷면에는 저렇게 자기의 소원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저 불상을 만든 연대를 기록했어요. 건흥 5년. 자, 이 건흥 5년에 대해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장수홍제 호태열제는 이 장수왕이죠. 412년부터 491년까지 재위하셨는데 연호를 이 건흥이라고 고쳤어요. 원문은 장수홍제 호태열제는 개원건흥이라.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건흥이라는 것이 장수열제의 연호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읽어봅시다. 위의 기록으로 살펴보면은 장수열제 때의 연호가 건흥이고 광개토 열제가 39세인 412년 임자년에 승하를 하셨다면은 그 당년에 임자년에 장수열제께서 계위, 임금이 되셨을 것이고 즉위년 칭원법. 자, 412년부터 건흥 5년은 416년이 5년이 돼요. 그리고 412
13, 14, 15, 16. 416년이 건흥 5년이 되고 그 해의 간지가 병진이에요. 416년에 간지가 또한 병진이므로 즉위 이후 제위년과 간지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노은면에서 이 발굴된 금동 석가불상의 제작은 신라가 아닌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이고 장수열제 5년 서기 416년에 제작된 것임에 의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견해를 보면요. 일본의 구로이다 가스미, 흑판승미는 596년 병진년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병진년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476년, 536년, 596년. 이제 그 중에서도 596년이다. 그러면 저게 180년 차이가 나요. 주장했고 문명대 아주 동국대학교의 불상연구의 제1인자입니다. 536년 병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불상이 신라 이 진평왕 때인 596년에 만든 신라 작품일 가능성도 높다. 해서 이 문명대 교수도 596년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건 416년에 고구려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부정하고 이 건흥이 장수열제 연호라는 것을 이들이 애써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연구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상은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온 것이 37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16년이면 44년 만에 만들어진 불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상인데 강단 사학자들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청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불상이 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불상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연개소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환단고기가 진서임이 입증되는데요. 1923년 중국 하남성 낙양의 북망산에서 연개소문의 아들인 첫남생, 연개소문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남생, 남건, 남산. 근데 이제 이 당나라 고조의 이름이 이연, 못연자가 돼가지고 연남생인데 저 샘천자로 고쳤어요. 휘해가지고. 이 묘지가 출토되었는데 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자유이고 이건 연남생의 증조 할아버지니까 자유는 연개소문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태조고 그러면 연남생의 할아버지니까 이건 연태조는 연개소문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모두 망리지를 지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개금이다. 연개소문이죠. 태대대로를 역임했다. 아주 대대로 중에서도 더 뛰어난 분이다. 태자를 붙였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철을 잘 다루고 즉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철을 잘 다루고 활을 잘 쏘아서 모두 이제 병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첫남생 묘지명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강단사학자들이 이거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과거에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위의 기록이 환단고기의 이 고구려국 본기에는 정확히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이것은 고구려국 본기의 조대기를 인용했어요. 조대기를 인용해서 조대기라는 책은 대진국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대진국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올 때 가져온 책인데 조대기는 청평 이명이 쓴 진영유기의 저본이 되었고 진영유기는 규원사화의 저본이 되었는데요. 자, 환단고기는 조대기를 인용해서 연개소문은 일명 개금이라고도 한다. 성은 연씨이고 선조는 봉성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연태조. 똑같죠? 할아버지의 이름은 연자유. 첫남생 묘지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증조별의 이름은 광이다. 이것은 첫남생 묘지명에 없었어요. 첫남생 묘지명에는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광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란히 망리지를 지냈다. 자, 근데 강단사학자들은 오히려 환단고기가 1923년 이후에 나온 위서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주지하다시피 이 묘지명은 1923년에 출토되었는데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나온 환단곡이라는 위서에는 신통하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연개소문의 가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환단고기는 1923년 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묘지명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국내 외 어느 사료에도 연개소문의 가계를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냐면 첫째, 천남생 묘지명은 1970년대 이전에는요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80년대까지도 안 알려졌어요. 그때는 그 냉전 시대라서 우리가 중국을 뱀부 커튼, 주계장막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도 이 천남생 묘지명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편찬자인 개연수 선생은 1920년 그의 나이 57세 때 조선 독립군으로 위장한 밀정에 덫에 걸려 무참하게 살해되신 분으로 1923년에 이 땅에 없었는데 저걸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단고기의 내용을 보면 출처의 근거를 천남생 묘지명이 아니라 조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천남생 묘지명을 보고 썼다면 연개소문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광이라는 것은 결코 쓰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출처가 달라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 발해에 잃어버린 연호, 이제 천통인데, 자,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대조영은 임금이 되자 연호를 천통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강단사학계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신당서 등 공식 사서에 기록이 없다. 그리고 발해의 첫 연호는 이 대조영의 아들인 이대왕의 인안이라면서 이 천통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2016년 천통 10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불상이 발견되었어요. 천통 10년은 이제 서기 708년은 대조영의 재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동명의 연호를 사용한 다른 어떤 왕조도 10년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천통이라는 연호가 중국에서 몇 개 썼는데 10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통 10년은 대진국의 연호예요. 그래서 이 천통 연호는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해의 연호로 볼 수밖에 없다. 동국대 미술사학과 정명호 교수가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이 유물을 통해 가지고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불상 앞뒷면을 찍어 놓은 것이고요. 저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천통 10년 명문이 있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환단고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을 여는 이 마스터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고고학적 문물들이 더욱 발견되면서 환단고기의 진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단고기는 결코 위서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상고사를 복원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주변의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이 논리를 제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끌어안는 것은 어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역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환단고기는 진서이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